혹시 스님께서는 화를 안 내십니까? 왜 안 내요? 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네. 어떨 때 좀 이렇게 화를 내세요? 누구나 다 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화가 일어나는 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 때, 네. 즉 나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 할 때 그러니까요. 이제 상대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이제 이 화가 나죠. 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사로잡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특히 일 같은 걸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로잡히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그거 안 돼.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 이걸 잘하려고 하는 집착을 하면 이제 누구든지 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자기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자신의 건강이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혔구나 하고 이제 금방 내려놔야 되는. 이게 참 진짜 오늘 이게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참 저희한테 이렇게 새겨들어야 할 얘기. 그러니까 나에게 내 스스로 사로잡힌다. 막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세상이나 내가 아는 것이 그냥 다 이건 확실해. 남의 의견 막 이런 것들. 이게 또 좀 와닿네요. 맞네요. 그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좀 많고 그렇죠.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은 이유는 이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에서가 자기가 하나를 보면 그 비슷한 것만 계속 추천을 나오니까 이제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자기 세계에 갇히죠. 갇히게 되는 갇히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과 젊은 세대도 자기들 것만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든지 생각이 자기가 옳은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강하게 집중이 됨으로 해서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이게 뭔가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이게 진짜 새로운 막 어떤 미디어 뭐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생겨서 사실 뭔가 세상의 다양한 일을 또 알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자꾸 그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내 스스로 어떤 스스로에게 좀 갇히는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될 진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아니 저희도 이제 나오시는 분들께 가끔 이제 고민을 여쭤보기도 네. 하고 합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답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네. 질문 3개를 저희가 좀 발췌를 해서 네네네네. 한번 오늘 스님이 나오셨으니까 답을 한번 스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이 들며 찾아오는 변화가 고민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점점 이제 노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도 아니고 110세 세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 변화 자체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서 변화하고 싶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안 늙고 싶다든지 그렇죠. 병들 수밖에 없는데 병이 안 들고 싶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고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을 바꿔야겠네요. 그게 근데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는 게 이제 불교 용어로는 재행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체는 다 변화한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즉 사실을 받아들이면 뭐 고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건 물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힘들죠. 네, 맞습니다. 일과 가정, 나에 대한 밸런스를 잘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뭐 일과 가정 이게 참 밸런스 참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두 개 다 같이 이렇게 잘해 나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엄마 입장에선 더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쉼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요새 제 숙제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워낙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도 계속 꾸준히 하려면 재충전을 할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예. 어떤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네. 똑바로 가면 된다. 그 참 어렵죠. 이러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쪽 저쪽에 기둥을 세우고 밧줄을 매달고 균형을 딱 잡아가 똑바로 가면 된다. 이 말은 딱 한마디인데 네. 실제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흔들리고 예. 그러면 불가능하냐?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쉽냐? 쉬운 건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가능은 한데 어렵다 이 그렇죠. 얘기잖아요. 가능한데 어렵다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몇 번 균형을 잡아보면 되거든요. 일을 조금에 집중했더니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일을 조금 템포를 늦추고 가정에 조금 집중하고 가정에 조금 집중하니까 일이 조금 안 된다 하면 다시 가정을 조금 줄이고 일을 늘려보고 몇 번 해보면서 스케이트를 어떻게 잘 탔냐 처음에는 어떻게 탄다고 배우지만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느껴야죠. 것처럼 이렇게 이걸 연습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방에 딱 가는 방법이 없느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네요.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뭐 진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라는 게 없어요. 그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거운 게 있으면 들려면 힘이 좀 드는 거고 내가 힘 안 들이고 들려면 작은 걸 집으면 되고 내가 큰 걸 들고 싶으면 힘을 좀 들여야 되고 그런 거지. 큰 건 들고 싶고 힘은 안 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꾸 이런 거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라. 근데 그런 질문 자체도 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게 전제돼 있거든요. 인생에는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없어.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이전 단계로 들어가야 돼. 이전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알아차림. 자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안 졸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졸리면 지금 졸리는 상태에 있다. 화가 안 나야 된다, 나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난 상태에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자각 이후에 그 다음에 선택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하는 걸 자각하면 이 화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각이 돼야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엄격하게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고민이라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뭘 모른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으면 됩니다. 저도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물어야 되고 뭐 농사 짓다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고 이렇게 물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괴롭다 하는 거는 이제 자기에 대한 사로잡힘. 근데 자기도 괴로워하지만은 금방 자기가 사로잡혔다는 걸 자각하고 또 벗어나고 마치 다치면 자기가 치료해서 하듯이 이렇게 이제 자기 정화를 해나가면 된다. 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짝을 찾는 게 쉽지 않아 고민이다. 내 운명의 짝은 어디에 있을까? 네. 뭐 고민이라면 세호 씨 결혼식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너무 부러웠어요. 네. 아 진짜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언젠간 만나지 않을까. 어딘가는 있겠지. 그런 운명론자라서 아직도 운명의 짝은 눈을 약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아 지당하십니다. 그래요. 예. 뭐 답이 금방 나왔네요. 예, 운명의 짝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 없다. 내가 괜찮네 하면 그 사람은 또 딴 사람 보고 괜찮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낮추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작년에 됐습니다, 결혼했어요. 스님.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아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른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어른을 맞이해야 되는 건지가. 그 결혼 생활은 혼자 사는 게 둘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이라는 거는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다를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결혼을 해놓고도 자기 식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아직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 즉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떼쓰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거는 맞출 준비가 돼야 돼요. 첫째, 맞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사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에게 조금 이렇게 이익을 주는 관점에 서야지 자꾸 얻으려는 관점에 서면 어린애 떼쓰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사실 좀 뜨끔했던 게 지금도 사실 주는 것보다 저도 받는 걸 좋아하니까 차이가 있군요. 받는 거 좋아하면 이제 말은 부부지만은 부인은 엄마 같은 역할이고 자기는 어린애 같은 역할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부부라 하더라도 실제 관계는 그런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면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것도 갖고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 근데 듣고 보니까 그 어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또 많은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맞추려고 하는 자세.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맞네요. 이게 참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스님께 새롭게 또 배웁니다. 네. 사람이 뭐 살아가면서 뭐 다양한 고민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스님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고민들 이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거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해요. 예, 영국 그 킹스 컬리지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과 사이에는 이런 갈등, 이런 고민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갈등 지수가 많이 높다고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국 사람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좋은 면도 많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라는 건 약간 조급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갈등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 다름을 첫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 하는 관점에 서는 게 존중이죠. 상대를 존중하라 이 말은 떠받들어라 이게 아니라 나와 네.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이 얘기고 조금 거기서 한 발 더 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남편 입장은 그럴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이해라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첫째 내 마음에서 화는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다름을 인정하고 사실 그런다라는 것이 참 이게 평소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알고 있는데 참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바로 존중이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해가 이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 없는 내 시기에 좋아하면 폭력이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엄격하게는 욕망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매를 때려놓고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을 했다 이런 건 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사랑이라는 거. 이해가 사랑이다. 네. 참. 자. 아 우리 또 뭐 저 진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 그런 말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리아 내전 지역에 학교를 또 세우기도 네네. 하셨고 이런 구호 활동을 또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스님께서 지금 또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민다나오에 원주민 학교 5개,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 5개, 10개를 지었는데 3월 달에 가서는 10개 답사하고 이번에 이제 12월에 가서는 준공식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러는 이제 그 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아니 그 저 스님께 한번 또 갑자기 좀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스님은 뭐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 그쵸. 요즘 그게 많이들 궁금했어요. 얘기하잖아요. 네. 스님의 좀 소소한 행복은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저는요. 음, 일상생활. 밥 먹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굶어 보면 밥 먹을 때 행복하고 목말라 보면 이 물 마실 때가 행복하고 걸어 다녀 보면 트럭 뒤에 타는 것도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네.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언제나 지금 출발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연습이고 오늘 시작한다. 오늘이 지나면 또 오늘까지는 연습이고 내일 시작한다. 우리가 시합을 할 땐 약간 긴장하고 이러지만 뭐든지 연습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연습을 할 때는 들어가도 받아서 또 던지고 안 들어가도 받아서 또 던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별로 중요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간 횟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은 연습같이 생각을 하면 저는 조금 삶이 좀 가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출발, 처음 하듯이 항상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아, 참 뭐 오늘 연초에 참 그 네. 많은 분들께서 뭐 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난 또 올해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또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